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에 관한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기능의 사용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기능은 디테일을 복원해야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두운 부분이 뭉치고 밝은 부분이 날아가곤 하는 상황에 어떤 예도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상황으로 역광을 들 수 있습니다. 역광 상황에서 촬영했을 때는 보통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대비가 강한 편이죠. 물론 지금처럼 역광을 의도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기능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원치 않게 역광으로 찍힌 상황이라면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테일의 복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능은 섀도우스입니다. 하이라이트로 할 수 있는 작업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살리는 방식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09%까지 넘어간 부분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이 기능을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개인을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비교를 해보면 개인을 조절하는 편보다 하이라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중간 밝기와 어두운 부분에 영향을 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는 편이 이미지가 덜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일 때가 많은데요. 앞서 그레이스케일에서의 비교는 하이라이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내리고 이에 맞춰 게인을 내린 것이라 차이가 도드라졌지만 넘어간 부분 정도만 살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크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기능을 사용한 것을 비교해보면 웨이브폼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아주 적은 차이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한눈에 알아볼 만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미세한 차이입니다. 물론 밝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는 분명히 쓸모가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노출이 오버되었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꽤 많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커브에 있는 소프트 클립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커브를 다뤄볼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테일 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섀도우스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길거리입니다. 해가 강한 날 촬영을 했고 이미지의 오른쪽이 그림자 때문에 어둡게 찍혔습니다. 웨이브폼을 보면 오른쪽이 많이 뭉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펴준다면 좀 더 많은 디테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섀도우스 값을 최대로 올려봤습니다. 이전에 비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들이 많아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뭉쳐진 개조를 벌리는 만큼 이미지의 비트 뎁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개조들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창문 쪽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개조들이 깨져서 블록 형태의 픽셀들이 보입니다. 바닥 역시 개조들이 깨져서 재생을 하면 우글우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역시 8비트 소스입니다. 왼쪽이 어두워서 섀도우스를 최대로 올려봤습니다.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이 전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물 부분을 확대해보면 개조가 깨져서 계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재생을 하면 우글우글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적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개조의 손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디테일이 나올 때까지 사용하다 보면 쉽게 개조가 깨지곤 하죠. 알면 앞으로는 주의해줬으면 좋겠군.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비트 뎁스가 높을 때는 덜 생기는 편입니다. 이 영상은 12비트 DNG 소스입니다. 여기서 섀도우스를 최대로 올려보면 계단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이즈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크로마 노이즈를 지워주고 그 뒤에 루마 노이즈를 지워주고 추가로 언샷 마스크 처리 등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미지를 정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복원은 이미지에 손실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손실보다 얻는 이득이 클 때 사용을 해야겠죠. 이미지에 가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기능 역시 세컨더리 기능과 같이 사용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이미지는 손오공이 살았다는 수렴동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어둡게 찍혀서 여기 있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섀도우스를 올리면 숨겨져 있던 글씨가 나타나지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글자 부분만 마스킹 처리를 한 뒤에 섀도우를 사용해주면 효과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서 이미지 전체의 밝기 역시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엑셀렌트! 꼭 이렇게 파워 윈도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퀄리파이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늘과 같이 찍히면서 역광으로 촬영이 되었고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파워 윈도우보다는 퀄리파이어를 쓴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섀도우스를 살짝 올려서 이미지의 디테일을 복원해 주시면 이전보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섀도우스를 써서 복원할 때 개조들이 충분치 않아서 디테일들이 또렷하지 않게 복원되곤 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필요하다면 노이즈 리덕션을 걸어주시고 추가적으로 샤픈이나 미드톤 디테일들을 더해주는 것이 이질감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의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관련이 아주 크진 않지만 한 가지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복원하고 선명도를 높이는 작업들은 이미지 인핸싱이라는 분야에 속한다고 합니다.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업사이징하고 일부 손상이 온 필름을 복원하는 등의 어려운 작업들이 주가 되는 분야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크게 보면 DI라고 하는 분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색보정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작게는 이미지에 들어간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나 노이즈를 잘 제거하는 것도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다빈치 리졸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 중에 그나마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직 이미지 인핸싱이라는 분야에 관해 아는 바가 적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후에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디액트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한 색보정 수업을 진행합니다.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고요. 날짜로 치면 16, 17일, 그 다음 주 24일, 2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총 4번 12시간짜리 수업입니다. 디지털 교육실에 15대의 PC가 있어서 따로 노트북이 없으셔도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해오던 대로 원리를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해보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웅이여, 일어나세요.